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2호선입니다.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그래도 부동산 관계자로서 전세 계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취약계층이라 하면은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안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층이 사회 초년생 분들이시더라고요. 대부분 현대사회답게 젊은 분들은 매스컴을 활용해서 정보를 얻게 돼요. 하지만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이해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저는 주택시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일 뿐 정답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한 번쯤 참고를 해보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이해관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토지와 물건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업무가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매매 분양, 임대 계약 등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관계자라고 하면은 부동산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주종목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스컴에서 정보를 얻는 거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저 사례와 경험들로 해서 내용을 참고하실 뿐 각각의 계약마다 내용은 유동적으로 달라진다는 거 알고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범위는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로 등기가 되어 있는 형태의 매물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룰 내용에서 짤막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권리란 소유권, 질권, 저당권 등 7개의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 전세권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또한 물건 하나에는 권리가 하나만 있어야죠. 그래서 권리가 2개 이상이 되면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됩니다. 순번을 나눌 때에는 권리의 종류가 아닌 등기상에 접수가 되어 있는 날짜 순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주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해당 매물의 선순위 권리를 말소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후순위 권리는 물건 하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주인이 변경되면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집주인 변경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임대인의 소유권 변경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해당 매물을 처분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자 권리예요. 근데 이 자유이자 권리를 임차기간 동안 매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건 권리 침해인 거죠. 그리고 보증보험사에서도 전세권자가 선순위권자여야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추후 선보증 지급 조건이 들어맞는 거고요. 그리고 혹여 해당 매물이 경매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우선 수익자로서 일부라도 먼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관 있는 사항 중 자주 볼 수 있는 게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해당 매물에 근저당이 있던 없던 사건 번호가 등재가 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근저당이 없어야 안전하다고 말을 해요. 계약 시 해당 매물의 정보를 확인할 때 대부분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텐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3개 준비했어요. 이 3개의 집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집이고 현 소유주의 정보와 호실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먼저 등기를 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근저당권이 아예 설정이 되어 있지가 않죠. 또 한 개의 집을 또 보시면은 여기에도 근저당권은 다 말소가 되어 있고 설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2개의 집은 안전해 보이나요? 그리고 마지막 집을 보시면
저희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 집은 전세 계약을 할 때 불안해 보이시나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매물을 매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탁사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매물에는 근저당이 잡히게 되죠. 그럼 해당 물건에는 근저당권에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추가가 되죠. 이때 저당권이 있으니까 전세 권리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던 말소 진행을 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을 하죠. 그러면은 그 보증금으로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에는 권리만 남게 되죠. 그래서 특약사항에 근저당 또는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다. 또는 선순위 조건의 권리들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등기부 등본으로 돌아가서 근저당이 없는 매물이다. 이게 안전하다는 이유는 전세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는 거죠. 전입시 입금한 전세보증금은 임대인 통장에 잘 있을지 아니면 세입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집주인에게 보증금이 어디에 있냐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결국엔 100% 안전하다? 아니라는 거죠. 그 돈을 임대인이 쥐고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안전할 텐데 이것 또한 심리적으로 최소 몇 천에서 몇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쥐고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까 저당권이 잡혀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현재 남아있는 담보가 없어요. 소유권 하나만 남아있어요. 다 상환이 되었어요, 담보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저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집이에요. 근저당 해지 신고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등재가 안 돼 있는 것 뿐이고요. 신고 의무는 없고 세입자를 받을 생각도 없고 쭉 거주를 하실 계획이라 그냥 둔 거예요. 등기부 등본만 확인을 한다 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리하여 등기상 근저당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하다고 한 선순위 권리 말소 조건은 필수라는 거죠. 그래야만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잔금 후 임대인은 해당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선순위 권리를 말소하지 않겠다 또는 특약사항에서 제외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때는 근저당이랑 해당 매물의 시세,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 자리에서 계약 진행을 하지 않으면 돼요. 도장이 찍기 전이니까 계약의 효력이 없잖아요. 시간은 아깝겠지만 리스크를 갖고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거예요. 또한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을 하실 텐데 은행에서 전세권자가 선순위권자가 아니라면 돈을 빌려주지도 않겠죠. 보증보험사에서도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선순위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의아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임대인이 근저당 또는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은행에서도 근저당이 있는 집에는 특약사항의 말소 조건을 보고 대출을 실행을 해줍니다. 더 보실게요. 임차인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합니다. 은행은 심사 후에 임차인에게 대출을 실행을 해주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입금이 되겠죠. 그럼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입금을 받고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근저당 상환을 하면은 말소 접수증이라는 게 나와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말소 접수증을 보내주고 임차인도 은행에 말소 접수증을 제출을 해줍니다. 이게 당일날 다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소 접수증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특약사항의 선순위 권리의 말소 조건은 꼭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고 대출심사에서도 필요한 항목이고
대출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수로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서는 총 3부가 작성이 돼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부동산. 이렇게 3부를 작성해서 서로 보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만 신분증을 확인할 때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계약서를 진행하고 있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신분증도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계약서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도 장소 제공을 하고 계약서 진행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분증뿐만이 아니라 계약서에 날인되는 중개사의 날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필증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찍혀있는 직인까지 같이 일치한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온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그리고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임차인은 부동산에서 계약서랑 확인설명서, 그리고 공제증서를 첨부를 하시면 되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보관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만약에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사본까지 같이 첨부를 받으셔서 계약서를 완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잔금날까지 동시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은행에서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 원본이면은 대출심사를 반려했었고, 이사하는 날 정신이 없는데 계약서 원본까지 챙겨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다는 건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확정일자가 없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 대항력이 갖춰지니까요. 웬만하면 계약서 작성이 끝나자마자 가까운 등기소 또는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신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말한 내용만 지켜도 보증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호장치는 다 해놓은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